반갑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하게 되면요 상당히 떨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기 시작해요. 가방을 이렇게 자꾸 챙기고 이렇게 딴 데 막 자꾸 보고 그런다고요. 일단 그래서 저도 속도감 있게 15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좀 한번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장수가 한 24장 정도 되고요. 제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은 14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 1분 정도는 서설이 있어야 되니까요. 서설은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양두구육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양의 머리와 개고기. 뭔가 앞뒤가 다른 이야기들이죠. 옛날에 제 나라에 양공이라는 그 제후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궁궐 안에 있는 여자들에게 남장을 시키는 변태짓을 하는 거예요. 이 남장하는 이 변태짓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여자들에게 남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문화가 바깥, 궐 밖으로도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좋다 하면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궐 안에서만 이걸 즐기고 싶은데 궐 밖에서도 변태짓들이 막 이렇게 창궐하니까 금지를 시킵니다. 니네들은 하지 마라. 이거는 남장은 궐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밖에서 그 문화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어요. 제후가 신하한테 물어보죠. 이게 왜들 그러냐, 얘네들. 그랬죠. 그랬더니 말하기를 소 머리를 문 앞에다가 두고 말고기를 파는 형국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뒤가 다르다. 너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왜 남들에게 시키냐. 또는 네가 말한 것과 너의 행동이 너무 다르다. 표리부동하다. 이런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썼겠습니까? 지금 창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창업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어차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살아봤자 50대, 60대면 은퇴해야 돼요.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 대충 살면은 과감하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 프로그래머 30년 하셨다는데 좀 있으면 또 은퇴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40년 더 살아야 돼요. 자, 뭔가를 이루면서 또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창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그러면 창업하기 전에 창업이란 과정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래머한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제가 처음에 제목을 원래 프로그래머가 창업하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정했었어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 얼마 전에 낸 책을 가지고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창업 과정하고 너무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한번 미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책을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회사를 시작하듯이 책 제목을 생각해요. 책 제목을 제가 때려 죽여도 하고 싶다면 당신의 스타트업을 시작해라. 정말 떠밀려서 하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를 좀 주고 싶었어요. 기획자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더만요. 이런 부정적인 단어는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바꿉니다. 그래서 당신의 스타트업을 시작하라고 시작한 거고요. 이 책이 만들어진 계기는 제가 스타트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내는 벤처스퀘어라는 그 일을 하면서 기록을 좀 남기고 싶었고요. 실사례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 멀리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 얘기 말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어마어마한 사람들 얘기 말고 우리 주변에서 창업했다가 망했거나 창업했다가 어렵게 살고 있거나 창업했다가 조금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과정을 지나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왜라는 거에 대해서 창업은 항상 왜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왜 해야 되나 여기서 이제 시작을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면 항상 가설이 필요하죠. 제가 이 UFO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UFO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창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설을 만드는데요. 소비자의 니즈를 저런 UFO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를 봤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을 그것을 창업의 아이템으로 가져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UFO입니다. 다시 재현하기가 어려워요. 딴 사람한테 똑같이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전파하는 사람. 나 UFO를 봤어. 그러니? 그래서 끝나는 거죠. 사람들의 니즈를 보고 끝나는 겁니다.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UFO를 봤지만 UFO는 만들어질 수 없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멈추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UFO를 봤지만 UFO를 만들긴 좀 어렵겠지만 나는 로켓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어. 그래서 로켓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창업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가설을 항상 필요한지 그리고 참여하면 그 다음에 그 수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거죠. 책을 만들 때 제가 수익이 될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팔릴까? 팔릴 거는 같아요. 자, 근데 팔릴 건 같은데 수익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수익을 좀 남겨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을 짭니다. 어떻게 계획을 짰냐면 책을 만들 때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비용을 낮추는 계기는 저자들에게 공짜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저희 그 벤처스퀘어 필진들에게 약 40여 명에게 사실은 뭐 저희 필진들 전부 140명 정도 되는데 필진들에게 메일을 쫙 뿌렸습니다. 전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라고 기획서를 쫙 뿌렸어요. 대신 원고료는 없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근데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안에 20명이 찾아왔어요. 써주겠다. 놀랍게도 자기는 이쪽 부냐, 누구는 저쪽 부냐 다 골고루 오시더라고요. 옳거니 걸려들었군. 냉큼 잡아들었습니다. 실행해야죠. 빨리 실행하는 게 좋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니즈를 확인했고 참여도도 확인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팀 세팅을 딱 해야겠죠. 팀 세팅을 쫙 할 때 누구는 어디 맡아야 되고 누구는 어떻게 맡아야 되고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쫙 GP를 다 해버리면 남은 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앞과 뒤만 하고 이제 기획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출판사와 얘기를 하고요. 영업을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득과 이해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요. 엎어지고 사라지고 잠수 타고 기획이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것들을 계속 조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창업 과정도 똑같습니다. 다 모이자 하는데 얘가 출근을 안 해. 사람 뽑았는데 출근을 안 해. 뭐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걸 끊임없이 조율을 해가면서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바깥에서 빵꾸난 거 메워야 되고 있는 거 없는 거 채워야 되고 누가 이 사람과 하기는 싫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또 조율하고 나갑니다. 끊임없이 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뭘 몰랐냐면 표지는 누가 하지?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표지를 생각 못했던 거죠. 그래서 출판사랑 한참 동안 또 협의를 하고 그 표지에 대해서 한참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또 협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예측 오류가 생기는 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는 소고기를 팔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말고기를 팔게 되는 상황이 또 오게 되는 거죠. 평가하고 수정을 하게 됩니다. 원고들을 쫙 열 몇 분에게 14분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저까지 14명이니까 13명의 원고를 제가 취합을 합니다. 14명의 원고를 취합하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코딩을 14명이 짠 거를 똑같은 코딩을 하나로 합쳐보세요. 상상이 가시죠? 띄어쓰기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용어인데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들 놀랍더라고요. 그걸 거의 새롭게 고쳐가는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힘들죠. 네. 창업의 과정은 항상 이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나올 게 처음에 시작돼서 처음으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베타 버전 같은 거죠. 네. 책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급하게 찍어갖고 제 프로젝트에 교재로 사용해야 됐기 때문에 빨리 찍어갖고 한 500분을 먼저 찍어갖고 팔았습니다.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지 같대요. 표지가 너무 그지 같대요. 재미없대요. 그래서 빠르게 또 수정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결과가 나왔으니까 다시 또 알리기를 시작해야겠죠. 홍보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강연해야 되고 또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정도 창업의 과정에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스타트업이라는 게요. 처음엔 너무 어린애 같기 때문에 갖춰진 게 거의 없어요. 갖춰진 게 거의 없고 예측 오류는 뻔하고요. 협업하는 것도 다 어그러집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성공이고요. 제가 1세를 넘기고 나서 한 300만 원의 그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이 3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난 다음에 자신감이 생겨서 이 3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나 큰 걸 진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150명짜리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책이 만들어준 거죠. 저는 대단한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라도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거죠. 결과가 나와야 생존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이 마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죠. 기업가 정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만요.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은 시궁창입니다. 여러분들이 치킨집 사장이 어쩌고 이렇게 조소하듯이 얘기하시는데 남 월급 주는 사장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시궁창이고요. 정글이고요. 사자 입속이고요. 아주 진흙탕입니다. 그리고 뒤통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맞아요. 제안서 뺏기기 쉽습니다. 출근시키려고 면접까지 다 보고 술까지 먹였더니 다음날 안 나와요. 영업을 따냈는데 프로젝트가 안 돼서 몇 천만 원을 또 물어내기도 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직원의 사고로 또 감사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정부 사업을 따냈다고 좋아했는데 직원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을 해야 했던 이유들을 사람들한테 여쭤봤어요. 자아실현형이 있고요. 사회가치형이 있고 목적지향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인지 한번 잘 보세요. 자아실현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의 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스타트업은 내게 주는 선물. 아름답습니다. 이런 분들은 계속 힘들어요. 실제로 지금 막 사례를 모집해 보면 이런 분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생존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힘들게 살다는 게 불행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힘들지만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큰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가치형. 오늘 오신 분들의 사회가치형들 있으세요?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가치 있는 곳에 능력 발휘를 하고 싶어서 의미 있는 곳에 즐겁게 일을 하려고. 좋습니다. 좋아요. 자기만족형입니다. 사회에 의미 있는 부여를 하고요. 이런 분들은 확장성이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사회로부터 보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래 걸려요. 그것만 간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지향형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노골적이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실현을 위해서 직장을 때려치고 싶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죠. 돈은 벌었지만 투자는 받았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너무 짧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큰 성공을 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존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10가지가 있는데요. 10가지도 한번 쭉 가져와 봤습니다.
사업계획서, 투자자, 제휴사, 고객, 지식, 자금, 경쟁사, 팀원, 재무 다 필요 없고요. 결심만 있으면 돼요. 결심만 있으면 다 됩니다. 놀랍게도. 제가 야후코리아를 뛰쳐나왔을 때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야, 야후코리아라는 직장이 복지도 좋고 돈도 많이 주지만 내가 사회에 가치 있는 걸 할 수 있을 거야. 웃기고 있네.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강사를 좀 뛰면 될 것 같아. 강사를 뛰면요. 이렇게 하면은 야, 예전에 봤던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심지어 일주일에 4일만 일하면 될 것 같아. 네. 지금 4일 일하지 못하죠. 그때만큼 못 벌죠. 그때만큼 시간이 남지 않죠. 그때만큼 복지가 뛰어난 회사를 만들지 아직 못했죠. 하지만 결심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많은 성취를 이뤘고요. 놀랍게도 이런 것들을 몰랐는데 해내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창업을 할 때 두 가지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내려놔야 될 것이 떨어뜨려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 시간, 가족, 평판은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수면, 돈, 친구, 차, 취미 회복됩니다. 괜찮아요. 저도 한 몇 억 빚졌다가 또 몇 억 갚기도 하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근데 절대 가족과 평판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오신 것도 대단한 시간 투자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꾸 당분 섭취하고 그러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도 받고 싶고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고 직원도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성장하고 글로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그 개발자라서 드리고 싶은 말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거라면서요? 좀 매뉴얼 좀 읽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제가 프로젝트 할 때마다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영자한테는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죠? 돈 좀 벌어 와봐. 근데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이거 같아요. 제가 조금 이거를 바꾸려다 말았는데, 한번 뭔지 볼까요? 팀원, 사람, 멤버. 저희 퍼킹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 쓴 거고요. 패밀리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믿음직한, 신뢰감 있는, 내 가까운 곳에 있는 멤버부터 챙기면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두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정에서 보셨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좋은 멤버만 있으면 극복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좋은 멤버가 아니면 매뉴얼이든 머니든 다 상관이 없이 무조건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창업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단단히 준비하고 고민하고 시궁창이라는 것도 알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